네, 페이스북 들어가면 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모그 독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2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뉴미디어국의 엄민재 기자입니다. 네, 저는 뉴미디어국의 박원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고 계신 곳이 청와대 청와대 춘추관. 네, 춘추관입니다. 오후 그러니까 2시 반이니까 약 한 4분, 3분 정도 뒤면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무총리, 그러니까 인선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우선 국무총리랑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우선 후보자들을 임명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아마 질의응답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뭐 일단은 처음 있는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자회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전에 뭐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을 곳이죠. 서 있을 곳에 누가 와서 이렇게 좀 카메라 세팅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사실 춘추관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은 지난 한 5년 동안은 몇 번 못 봤잖아요. 거의 못 봤죠. 네. 이 전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같은 거를 거의 안 하셨으니까 네. 거의 못 봤었는데 오늘 그 취임식에서 뭐 현안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양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문재인 하는 모습을 자주 대통령께서 볼 수 있을 것 황교안 같습니다. 네. 총리와 오찬 자, 회동 중이신데 유튜브에도 오찬 회동이 조금 에코가 좀 울린다고 지연돼서 하네요. 한 10분 뭐 정도 소리가 울리는 게 인선 아닌가 발표가 싶은데 늦어질 소리 것 뭐 잘 같습니다. 들리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에코가 어느 정도 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팀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소리가 좀 많이 울리나요?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그냥 이 2시 반 엠박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2번씩 들려요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소리 괜찮다고 합니다. 네, 안 울린다고. 그 휴대폰 설정이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2시 같아요. 반부터 보도되는 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2시 반이 기자회견 다 됐기 때문에 세팅 갑자기 이런 40분으로 문제로 엠박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공지하는 분들도 시간이 있어서 한 10분이 아마 걸릴 것 같아서요. 그 울림 소리랑 혼선이 있을 것 같이 혹시 오해를 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데 뭐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계속 라이브를 통해서 문재인 성대모사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는데 똑같더라고요, 진짜. 네, 깜짝깜짝 27살 놀라요. 대학생이 하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걸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놨습니다. 비디오 모그 성대모사 다큐 이렇게 쳐보면 영상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막바지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똑같습니다. 저희도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서 그분 어떻게 찾았대요? 저도 사실은 영상에 깊숙이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팬으로서 좋은 영상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민재 기자는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잘 모르는 모릅니다. 부분도 있네요. 네, 다 모릅니다, 사실. 자, 오늘 지금 계속 춘추관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요. 기자분들도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고 지금 2시 30분입니다. 또 이제 30분에 정각에 아마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그 황교안 총리와의 오찬도 13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일정이 조금 밀린 게 있어요. 저기 어디죠? 국회에서 청와대로 올 때도 좀 천천히 오면서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다 손을 흔들면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오늘 좀 감안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0분이 조금 지났는데 긴장된 모습으로 첫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모습이 어떨지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취임식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다라고 하면 네. 오늘 이제 뭐 질의응답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들을 이제 뭐 대표해서 물어보는 언론들하고의 첫 만남이라고 볼 수가 또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회견을 또 일부러 안 하시기도 하고 질의응답은 뭐 피하시기도 하시면서 불통 논란을 굉장히 많이 빚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극복을 하겠다,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를 통해서 라이브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는 그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감정 이모티콘도 좋은 이모티콘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네, 공유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아까 오늘 지금 기자분께서 주영훈 뭐 경호실장의 춘추관의 모습이에요. 의향을 저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영상으로밖에 보질 못해서 예, 아마 저 뒤쪽으로 보면 그 단상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저 네. 뒤쪽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전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 단상에서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렇죠. 나오셨다가 들어가셨죠. 바로 들어가시는 후다닥 모습 많이 들어가시는 봤죠. 모습을 또 보게 됐었는데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관련된 어떤 인사들이 내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내정이 뭐 됐는지. 4명을 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국정원장을 후보자를 발표를 하는 것은 지금 뭐 대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네. 대북 관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먼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장관들 어떻게 내정을 할지도 상의를 해야 되고 네. 가까이에서 같이 일할 수석들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그렇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한간에는 뭐 이런저런 인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발표가 나야 정확한 정보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한 5분에서 10분 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봤죠. 많이 봤고 여기에 이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현 대통령 오늘 뭐 되게 그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거의 개표가 새벽 4시쯤 막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12시간도 안 됐죠. 그렇죠. 거의 뭐 한 서너 시간 못 자고 지금 계속 일정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뭐 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차량 선루프 위로 올라가서 그 밖으로 나와서 손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었고 그만큼 또 기쁜 마음으로 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비디오먹 독자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소통을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 실제 그 대통령 임기 중에도 많은 소통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그 정치인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호를 해주면 거의 뭐 피로가 좀 씻겨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유시민 작가는 유세뽕 맞고 이제 네. 정치인들은 유세 기간에는 체력적으로 전혀 힘들지가 않다. 아, 네, 유세뽕을 그런 맞으면. 얘기했죠. 네. 자, 그 김쥐꾼님께서 비디오모그 SBS 운영하는 채널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SBS 뉴미디어국에 소속돼 있는 비디오모그 팀원이고요. 박원경 기자는 예,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저널리즘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건가요? 데이터의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부작침이라고 하면 사실 사자성어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사실 저도 한자는 못 써요. 네, 어떤 뜻인가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열심히 노가다를 많이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된 시각에 나오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SBS에 소속된 뉴미디어국에 소속된 기자들이고 저는 비디오머그 팀원 그리고 박원경 기자는 마부작침 팀원이라는 예, 사실을 보니까 이게 비디오 머그가 어디에 사는 거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뭐 비디오머그라고 하고 있지만 SBS 비디오머그라고 지금 부르진 않는 거는 뭐 독립적으로도 또 영상물을 많이 만들고 독립적으로 이제 취재를 가고 실제로 라이브 방송 이런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독자적인 그 뭐라고 그러죠? 브랜드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는데 네. 제네시스는 현대차라고 안 쓰거든요. 네. 제네시스라고 쓰지. 네,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시 30분, 그러니까 오후 2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긴 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보니까 그 선대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권혁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추관장으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춘추관장이라고 하면 그 기자들이 이제 출입하는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기자들, 언론들하고 이제 접촉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네, 그 자리에 선대위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권혁기 대변인이 아마 춘추관장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그 12시에 있었던 취임사에 대해서 좀 그럼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저는 사실은 12시 취임식에서 있었던 취임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광화문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만큼 더 가까이에서 실물을 보고 판단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는 참모들과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 그만큼 더 소통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검찰이나 국정원을 견제하고 대상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겠다. 그리고 네. 필요하다면 여건이 조정이 되면 평양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대북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막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인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안보 위기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겠다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도 날아가고 여건이 되면 평양에도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게 준비가 되거나 시간이 촉박하지가 않으면 오전에 그 취임식 때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나오실지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또 계속, 나오면 틀었다가 또 나오면 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잠깐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뭐 언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더 들어오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는 것 없네요.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동안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중요한 사안은 브리핑을 또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김나영님께서 질문도 받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뭐 사실 첫 기자회견이라서 어떤 형식을 갖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질문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소통을 정권과는 또 강조하셨으니까. 차별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자 누가 지나가셨죠? 경원분인 것 같은데요.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보통 왼쪽에서 나오던데요, 이분 왼쪽. 그렇죠. 저번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에는 왼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나가셨죠. 나오셨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 뒤로 돌아서서 나가시는. 네. 근데 이분은 오른쪽에서 나와서 또 전전공과는 굉장히 또 차별화를 두는 굉장히 게 아닌가. 예리한데요. 네. 오른쪽 왼쪽까지. 왼쪽 문인가요, 그게? 양쪽은 다 뚫려 있고요. 아, 뒤쪽이. 차로 들어오면 바로 이쪽 뒤에 내려서 뒤로 내려서 들어올 수 있다고 영상 취재 기자 선배가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하고 춘추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걸어서 청와대 출입해 보셨나요? 관람 가봤습니다. 관람. 관람을 하면 있군요. 춘추관 정도까지는 거의 볼 수가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차로 이동을 해서 내려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 뒷문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영상으로밖에 못 봐서 신기하네요. 사실 관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난 겨울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위치를. 공부를 하셨군요. 역시 그 네. 데이터 저널리즘과 연관은 안 되겠죠.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그만큼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때도 계속해서 라이브로 좀 전해드렸잖아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도 뭐 라이브로 전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여기 춘추관이 뭐 하는 데죠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기자실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기자분들이시겠네요. 예, 대부분 지금 뭐 그 노트북을 펴고 계신 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등록된 분들만 해도 요즘에는 뭐 몇백 명 된다라고 해요. 외신들도 있고요,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지역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요, 인터넷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자, 팬킹님께서 오버워치 하나요? 네. 지금 노트북 보고 계신 것 같은 걸 보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안 보여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긴장된 순간이라 뭐 오버워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좀 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열심히 받아 쳐야 되거든요. 네. 또 정확하게 또 타이핑하는 게 또 기자의 많은 능력 중에 하나죠. 좀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토시가 바뀌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받아 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네. 저희가 존댓말을 안 썼나요? 존댓말 저희가 존댓말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이요. 대통령님께서라고 말하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격존칭이라고 하죠. 보통은 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 보면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존칭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 저희가 전후 사정을 좀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말할 때 그 상대방이 높다고 해서 그 존칭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 직위를 그냥 네.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 장관일 경우에도 저희가 무슨 장관님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존칭을 사용하진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실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유튜브에서 뭔가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네. 잘 안 보여서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한번 보시죠. 예. 문재인 옆에 이낙연 전남 대통령께서 인선과 관련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그리고 통합형,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의 요직을 두루 여기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입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합니다.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서 제가 공략했던 그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또한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인준해 주시고 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청와대, 또 참모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청와대로 청와대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늘 함께 가고 또 야당과도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청와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제 의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 달라진 청와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주 실장은 평생을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입니다. 주 실장을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도록 할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호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잘 뒷받침해 줄 분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까지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만큼 신속하게 청와대 이전 작업을 추진해주고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는 경호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경호제도 또 새로운 경호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 이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세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세 분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좀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총리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총리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선에 관련된 내용만 일단 설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지금 더 오디오가 들어오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배경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모습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상했듯이 인선과 관련한 국무총리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정원장 그리고 왜 이거 다시 비서실장과 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과 아니, 네. 지금 그 현재 네.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는 그림이 하나도 없나요? 예, 비서실장과 이제 경호실장 이렇게 4명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요. 국무총리로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국정원장으로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을 했고요. 비서실장은 이번 대전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경호실장으로는 그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낸 주영훈 씨를 지명을 했고요. 네. 자, 일단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금 한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 기간 중에 대탕평, 통합형, 화합형 인사를 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가 그 취지에 맞게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가 비상과도기인데 유능한 내각과 통합형 내각을 지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는데 이낙연 전남지사가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지사는 기자 출신이고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16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대변인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비상과도기다 보니까 국회와 그 여론을 잘 아시는 분을 지명을 했다라는 지명에 대한 배경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고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정적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국정원장으로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 게 오늘 아침에 8시 10분쯤에 합참의장한테 첫 공식적인 임무로 이제 그 군 준비 태세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같이 배석했던 분이 서훈 그 현재 국정원 전 3차장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분이시죠. 네. 이분이 배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 전 3차장이 그 6.15 선언과 14정상회담, 6.15 정상회담과 14정상회담에서 기획 및 실무 협상을 담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게끔 국정원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 출신들 중에서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한 분이다. 그래서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인 만큼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얘기와 같이 이제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네. 청문회를 이제 거쳐야지만 정상적인으로 이제 임무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야당에 이제 좀 조속하게 청문 일정을 잡고 통과를 부탁을 한다라는 당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신승우님께서 욕까지 하시면서 SBS 영상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쪽으로 우리가 받기로 들어온 라인 말고 다른 라인으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모그 팀 안에서 작은 스튜디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영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내용을 확인 중이에요. 예. 네, 우주라이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욕은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최대한 영상을 뭐 저희 얼굴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한테도 편하고 그 영상을 지금 확인한 것 같아요. 되게 긴박하게 지금 뒤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긴박하게 움직이고 들어오는 있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저희가 뭐 끄는 건 아니고요. 네. 끊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유가 없죠.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화면이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다시 들어오네요. 자, 보시죠. 네. 네, MBN 강영구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총리 후보자를 마음속에 두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내정 과정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교감이 있으셨는지, 특별히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과 저는 자주 만나고 자주 교감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1시간 조금 못된 시간 동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세 과정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만 호남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이 지사님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쭈어 보거나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화제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에 임종석 실장께서
혹시 오늘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전달을 저한테 해 주신 것,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서로 무슨 뭐 다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 총리 후보님과 관련된 질문은 또 네, 한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죠?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일단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내일신문의 박준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총리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책임 총리라고 하면은 내각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에서 이 국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의 관계가 잘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 안보나 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야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과의 이 분열이 투표로 나타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두 번째 질문 조금. 예, 지금 야당인 보수 정당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표심을 봤을 때에 분열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혹시 야당의 정책이나 야당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또 임명 제청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다른 분은 쉬운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어려운 것을 두 가지나 물어보십니까? 우선은 국정 운영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의 대변인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또 당선자이시던 시절에 또 당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이라는 건 자기 소신을 감추고 남의 코스프레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철학이 일치돼야 대변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는 그 당시에 같은 대통령 후보를 모셨던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철학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막걸리를 참 자주 마시는데요. 요즘 건강 생각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마시지 말자,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막걸리라도 마셔가면서 야당 정치인들과도 틈나는 대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지들이었고 10년 이상을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분들과 허물없는 얘기해가면서 정책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하고, 정책의 차이도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접점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접점은 찾아서 키우고 도저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은 얼마든지 정책의 협력 이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는 저 혼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누구 좋으니까 어떻게 쓰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당을 통해서 또는 저보다 높은 차원의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됐으면 합니다. 어떤 협치의 틀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 또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정당의 분을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제가 즉흥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뭘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책임 총리가 아니라 무책임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총리 후보님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정원장 후보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서훈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건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서훈 내정자께서 생각하시는 평양을 갈 수 있고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여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북 관계가 지금 대단히 경색되어 있는 건 뭐 우리 국민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건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입니다만 이제 후보자 타이틀을 벗으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으시면 그만할까요? 네, 저쪽 말씀하시죠. 예, 어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재 이제 국정원 개혁이 굉장히 과제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장이 되신다면은 국내 정치 파트를 과연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심 모아주고 있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정원에서 지금 기존과 같이 셀프 개혁안을 제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처리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숙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채 오늘날까지 왔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심려도 많이 끼쳐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평생 국정원에서 한 29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은 가장 원하는 상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열망과 그 어떤 소망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제도 문제는 이제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인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임종석 비서실장님 질문 받겠습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종석입니다. 우선 제가 언론인들 전화를 잘 받기로 유명한데 어제 오늘 전화를 못 받아 죄송합니다. 대신에 한 통화도 안 받는 것으로 신의를 지키려고 나름 노력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더 잘 소통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통령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님께서 항상 정의롭고 따뜻한 대통령으로 국민들 가슴에 기억되실 수 있도록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늘 직언하고 대통령님과도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가 모두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평범한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항상 잘 들어서 대통령님께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비서실 하면 자꾸 뭐 좀 비밀이 많은 것처럼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 운영을 투명, 소통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인포엑스의 오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 좀 구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비서실 구성은 언제쯤까지 완료할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나머지 다른 수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 계획을 좀 밝혀줄 수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나오는 논평이 그 비서실장님 지휘정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논평이 나오는데요. 이번 앞으로의 이제 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 남은 이제 주요 수석들 발표 문제는요. 제가 조금 전에 임명을 받아서 이제 좀 가서 의논해서 보고 드리고 지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건 분명하고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유한국당과는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국회에서 항상 소통하고 함께 이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요. 국회 특히 야당과는 더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예. 네, 프레시안의 박세열 기자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조국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참모들도 이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막 내정되셔서 여러 가지 인사 관련돼서는 뭐 말씀을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캠프 시절부터 쭉 대통령을 계속 모셔왔기 때문에 이 공유하는 좀 인사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요한 업무들을 인수하고 또 이 빠른 시간 안에 비서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드리고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이제 내각은 잘 모르는데 이제 청와대는 아까 역동적이고 일하는 젊은 비서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 황교안 총리와의 이제 오찬 회동 브리핑 등 주요 브리핑이 예견돼 있어서요, 예정돼 있어서 이상으로 공직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의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라고 하는 게 맞죠? 예, 지명자이자 네. 뭐 후보자인 상황이고요. 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언제쯤 지명을 받았냐, 대통령하고 원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좀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고 교감을 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초에 광주에 유세를 오셨을 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였죠. 호남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이낙연 지사가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고 싶다,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그 말이 국무총리를 이야기하는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만 한 열흘 정도 전쯤에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 당시는 캠프 비서실장이었는데 오늘과 같이 뭔가 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국무총리에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본인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수 정당과의 분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막걸리 얘기를 했죠. 막걸리 얘기하면서 유튜브 상에서도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논란이 좀 있었죠. 이틀을 안 먹는 게, 그러니까 5일을 먹는 게 적게 먹는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워낙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라서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튼 줄여서 아무튼 이틀을 덜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막걸리를 마셔가면서까지라도 야당 정치인들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분 자체가 4선 의원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이제 개별적으로 관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막걸리 이야기도 하신 것 같고요. 네. 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 대변인이었고 노무현 후보 그리고 당선자일 때 당 대변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대변인은 자기 소신을 감추고 남의 코스프레를 하는 곳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일치해야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큰 의견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하겠다. 예, 그런 의사를 이제 내비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조건이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최소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거나 네.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그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평양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국정원 개혁,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숙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었다고 네.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사찰로부터 근절돼야 된다, 이런 것이 모두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국정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 건강한 국정원 직원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정치로부터 국정원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때는 뭐 연예인 얼굴이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네, 뭐 많이 하석진 올라왔었는데. 네. 배우를 좀 근데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긴 네, 저도 하네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인물이 들었는데 정말 잘생기셨네요. 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서실하면 비밀이 많은 곳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비서실 운영을 투명, 소통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예, 비서실이라고 하는 게 비서 조직은 원래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조직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예스맨은 되지 않겠다. 네. 이제 전할 말은 꼭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잘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지금 뭐 언론에 서울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확인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아직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본인도 오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통령과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비서실장이 이후에도 말을 했지만 역동적이고 일하는 젊은 비서실을 만들겠다 이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을 갖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내정에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 말 자체도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서실장들이 연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뭐 60대 후반, 70대였는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 지금 51살인가요? 51살인데 아, 그래요? 굉장히 나이가 젊은 분이다. 젊은 데다가 또 동안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 않나요? 40대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보여요. 예상을 했는데 뭐 50대 초반. 자, 오늘 그 51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첫 대통령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이제 질의응답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질의응답을 본인이 직접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오늘 판단했을 뭐 때.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나 임명자로 지명된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 관련 이제 내정자,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면면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일단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오늘처럼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내정자와 직접 악수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뭐 추정키로 이제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나 다른 청와대 스태프들의 이제 인선도 착착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빠르면 수석들은 내일 정도쯤이면 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후 일정은 지금 현재는 더 공개되어 있는 거는 없죠. 네. 사실은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긴 했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후에도 뭐 다른 일정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새벽 4시, 뭐 새벽 2시,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하루 종일 긴장된 마음으로 또 있었을 거고 이후에도 오늘 또 계속 바쁜 일정을 보내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보내드렸고요. 몇 시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일정들을 지금 굉장히 첫날이고 지금 이미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간단하게 아까 조금 저희한테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존칭을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왜 사용하지 않고 있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어보셔가지고 국립국어원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전화를 해본 결과 보도용의 경우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게 국민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에는 이제 비디오 먹은 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존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혹시나 뭐 지금 개별적으로, 당장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뭐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뭐 대선 기간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국민이 대통령이니까요. 네, 저희도 사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네, 국민이 물어봤는데 가장 높으시니까 상대에 대한 앞존법, 뭐 극존칭 뭐 이런 건 좀 상가하잖아요. 네. 군대에서도 많이 하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인데 앞존법, 앞존법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생소한 게 그냥 원래 안 쓰던 거를 왜 안 쓰는지 물어보니까
저희도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고. 너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왜 너의 이름은 그것이냐고 네, 당황스러운 그러면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제 이름 물어본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모습 라이브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한번 그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정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비디오머그에서 계속 수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씩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생을 좀 반추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부분도 네.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7살 대학생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성대모사. 예, 죄송합니다. 성대모사로 하는 저희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의 네.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재인입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굽니까?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여러분, 믿어주실 거죠? 저희 부모님은 냄비 하나 없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했죠. 아버지는 도로 수용소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계란 행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뭘 했느냐? 좀 놀았습니다. 제 별명이 문제, 영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문제야였지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도 군대는 좀 체질이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저 문재인이 그 유명한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특A급 사병. 좀 나오네요. 군대 얘기하면 독자들이 좀 싫어할란가? 그럼 그만할까요? 박멸시를 위해 대통령 5년 이상의 유신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던 1975년 성질이 확 나서 저도 나갔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기절한 제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저 문재인 남자답게 오늘부터 1일 하자. 최루탄이 인연이 되어 커플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커플 CC. 아내는 감옥으로 군대로 고시 공부하던 절로 연애를 다니며 8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 해주었지요. 저 문재인이가 알랭드롱을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아내가 결혼해주지 않았을까.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뒤비진다. 세상을 디비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자꾸만 제 속이 디비지는 걸까요? 이 3D 요즘은 제가 3D라 해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만 아니 무슨 제가 홍길동입니까? 3을 3이라 읽지 못하고 5를 5라고 읽지 못합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한도 끝도 없이 난 해줬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보세요. 자꾸 네거티브 좀 그만하시고요. 제가 처음 본 노무현 변호사는 젊었습니다. 소탈했고 솔직했고 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업자로 만났지만 이를 넘어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저 문재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에게 작은 아무 믿음 못한 친구 문재인을 내 친구로 두고 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저는 노무현의 친구였습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재인이도 여러분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사람 좋은 문재인이 말고 강한 문재인을 보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허허허, 재미도 없고 뻣뻣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큰 원칙 외에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 불통의 사회에서 너무 많이 힘드셨죠? 저 문재인 적폐청산 확실히 하겠습니다.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재벌들의 불법 경영 승계 이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칼퇴근하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칼자루를 쥐고 있고 한쪽은 칼날을 쥔 채 옴짝다 섞고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죽더라도 함께 나누는 세상, 배고프더라도 함께 먹는 세상,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남자답게 오늘부터 1일 하자.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아주 제가 그냥 뚜루뚜뚜뚜로 보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다큐 비디오 머그가 만든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이상목 씨 성대모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계속 트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틀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트는 쪽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이 더 많아요? 아, 그렇죠. 계속 틀어달라는 쪽 의견이 좀 있어서 그냥 한 라이브에 한 번 정도씩 영상을 트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영상을 다시 보시려면 문재인 성대모사 혹은 문재인 성대모사 다큐 치면 비디오머그에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 공유해 주시고 라이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후에 가졌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취임식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라이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를 키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도 많고 네. 좀 소통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곳을 계속 찾아가서 라이브로 또 전해드리면 또 좋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 구독이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SBS 뉴미디어국의 엄민재 기자였고요. 예, 저는 박원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